자, 우리가 앞에서는 수학 공부를 보통 우리가 이제 개념과 지금은 이제 상업용 문제 이거 두 개를 공부하는데 이것을 결국에는 강의 없이 이해를 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이 목소리 정보, 소리 정보를 제거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목소리나 지시사항 없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생각을 해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 문제풀이에서 상업용 문제풀이에서 강의 없이 이해하는 훈련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 강의 없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사실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는 수학어라고 불리우는 개념이 있고요. 수학어. 이것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수학어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몇 번 봤던 과생법. 뭔가 사실은 과정이 있는 거죠. 뭔가 사실은 과정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것도 과생법입니다. 만약에 삼각형이 있는데 세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어디냐?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에서 같은 거리가 있는 점이 어디냐? 그러면 어 그냥 우리가 삼각형의 두 변에 이등분하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과정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내가 이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을 잡기 위해서 뭐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올려서 이 위의 점을 잡으면 여튼 거리가 다 같아. 뭐 이런 식의 과정이 있는 거죠. 이 과정이 생략돼서 세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가 있는 점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러면 같아. 라고 기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9 곱하기 8 그러면 72라고 암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과정 생략법이죠. 이것은 사실은 9를 몇 번 더해서 8번 더해서 9를 8번 더해서 72라는 것을 알아낸 후 그것이 이제 곱하기의 여러 가지 뭐 37 곱하기 뭐 38 곱하기 뭐 9라든가 이런 거에서 계속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암기한 거죠. 그렇죠. 뭔가 이제 그 앞에 과정이 있는데 생략한 이 과생법.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몇 개 안 배웠습니다만 5개 했습니까? 앞에서 그게 다 과생법입니다. 이제 그것이 수학 개념이라고 보통 부르죠. 공식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수학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영어로는 definition 또는 우리나라 말로는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어라는 말을 쓰는 게 가장 이것에 대한 구분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번 시간에는 이 수학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수학어의 공부법과 과생법의 공부법은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수학어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수학어는 이걸 왜 하느냐 과정생략법은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걸 간파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학어는 왜 하느냐 기능이 이것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능은 길게 설명할 것을 짧게 설명할 수 있다. 길게 설명할 것을 짧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기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수학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의 언어란 얘기죠. 그 언어의 모든 특징은 길게 설명할 것을 짧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과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과일이 있어요. 근데 이 과일을 설명할 때 이 과일에 대한 지금 이름이 없다면 이거를 어, 빨갛고 아삭하고 달콤한 과일.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해야 되죠. 빨갛고 아삭하고 달콤한 과일. 그거 뭐야? 예. 사과. 만약에 사과라는 어떤 언어가 없었다면 나 사과 먹고 싶어.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빨갛고 아삭하고 달콤한 과일 먹고 싶어. 이렇게 길게 얘기해야 되죠. 매번 사과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름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주 쓰이는 것들, 중요한 것들 이런 것은 이름을 짓죠. 수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어도 이렇게 길게 설명해야 될 것을 자주 나오고 중요한 거라면 언어화 시켜서 또는 기호화 시켜서 짧게 약속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질문을 이렇게 해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자, 이 질문은 어, 직사각형의 넓이를 배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인 것을 배운 학생한테는 모두 질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뭐냐면 자, 넓이가 2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라고 이렇게 물어요. 자, 넓이가 2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그러면 이걸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넓이가 25예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일까? 이 대답을 뭐 쉽게 하는 학생도 있고 지금 쉽게 한다고 하면 다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거 자꾸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 학생만 어려워하는 쉽게 또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쉽게 하는 학생이 수학을 잘하겠죠.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학생은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구구단을 외워본다든가 구구단을 외울 때는 지금 여기하고는 길이가 같겠죠. 그러니까 2단에서 2는 4, 뭐 3, 3은 9, 4, 4, 16 이렇게 외워서 25가 되는 걸 생각하면 5, 25니까 5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길죠. 이게 길죠. 이 긴 문장을 짧게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짧게 어떻게 고칩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는 루트 25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수학어예요. 이 루트라는 게 바로 루트라는 게 수학어인데 이 수학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개념 중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과생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졸리 로저를 한다. 이것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것을 소리 읽기와 의미 읽기를 같이 공부해야 되죠. 소리 읽기는 우리가 졸리 로저 라고 공부해야 되고 의미 읽기는 어떻게 돼요? 의미 읽기는 자기가 뭔가 알고 있는 그걸로 1대1 대응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해적 깃발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해적 깃발과 얘가 같다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학어는 절대로 모국어가 아니죠. 이거는 무조건 제2외국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 외국어 공부하는 방식과 똑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만약 A다 그러면 이거의 소리 읽기는 여기 소리 읽기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루트 A라고 읽는다든가 또는 제곱근 A라고 읽습니다. 지금 이게 중3 과정이죠. 근데 초등학생이 이걸 지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과정의 순서는 엉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펼쳐나갈. 근데 그 어느 것도 교과서보다 낫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순서에 대한 개념 연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만든 교과서입니다. 뭐 어느 나라 걸 따라했든지 하여튼 생각을 안 한 게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중상 과정인데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도 잘하는 학생은 굉장히 잘해요. 자, 그래서 소리 읽기, 그다음에 의미 읽기는 뭐라고요? 넓이가 얼마인 a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거 원래 이렇게 읽을 때 그 외국인들이 뭐라고 루트 a라고도 읽고요. 스퀘어 루트 a라고도 읽습니다. 스퀘어가 무슨 뜻입니까?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원래 그렇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나요? 예, 이거 공부하는 거 보면 그냥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조건 반사적으로 이것을 답할 수 있도록 루트 25는 그러니까 루트 25가 얼마겠습니까? 넓이가 25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니까 5가 될 겁니다. 5의 제곱이니까 그냥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져서 5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념을 공부하니까 개념에서 사고력을 얻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사고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개념인데. 자, 그리고 자 이게 됐으면 넓이가 2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아닌 예를 들어서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자, 이거를 수학어로 바꾸면 긴 거를 자, 수학어는 긴 것을 짧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긴 것을 짧게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바꾸면 자, 여기 있죠. 넓이가 a가 아니라 넓이가 2이니까 이 자리가 2로 바뀌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소리 읽기는 루트 2라고 읽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이 루트 25 같은 경우는 넓이가 2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어서 이것은 5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자,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자연수로 대답할 수가 없죠. 왜냐면 1이면 안 되죠. 2이면 4로 넘어가잖아요. 3이면 벌써 9니까 훨씬 넘어가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루트 25는 자연수로 환원이 가능한데 루트 2는 자연수로 환원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유리수로도 환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학어의 기능 중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바로 말할 수 없었던 것, 표현할 수 없었던 것, 생각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를 우리가 자연수 체계에서 뭐 학생이 초등학생이라면 자연수 체계에서 얘기합시다. 자연수 체계에서는 이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수학어를 만든다면 자,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는 이 질문 자체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겁니다. 넓이가 2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얼마라고 얘기하면 돼요? 루트 2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질문이면서 답변인 겁니다. 자, 넓이가 2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우리가 자, 원래는 얼마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연수 체계에서는 5라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루트라는 디자인이 도입되면서 루트를 뭐 무리수라고 배우는 또 학생들이 있어요. 루트 25가 무리수입니까? 무리수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만 이거는 무리수가 아니죠. 자, 하여튼 루트라는 건 하나의 어떻게 우선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한 디자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넓이가 2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원래 자연수 체계에서는
5로만 표현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디자인이 생겼으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졌으니까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긴 것을 짧게 나타낼 수 있고 생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루트 2라는 이 개념이 처음 발견됐던 그 피타고라스 시대에 보면 이게 이제 유리수도 아니고 우리가 무리수인데 루트 2는 무리수죠. 루트 20은 아닙니다만 이 루트 2에 대해서 알로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로곤의 뜻은 바로 말할 수 없음이란 뜻입니다. 말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근데 디자인 하나 하면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로곤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 처음에 무리수가 발견됐을 때는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지 않는 걸로.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몰트모트 있죠. 그 몰트모트에 대해서 그 영화에 보면 말하면 안 되죠. 그의 이름을 부르면 큰일 나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뭐 누구나 루트 2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은 수학어라는 것과 과생법이라는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수학 개념을 공부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는 민주적 소통. 자, 우리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토론할 때도 소통을 한다면 우리가 민주적 소통을 해야 되죠. 자, 그러려면 뭘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함동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함동지가 바로 뭡니까? 함께 동의하는 지식이죠. 함께 동의하는 지식의 근거에서 소통을 시작해야지 일방적으로 뭔가를 그냥 루트 25 이것들을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넓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함께 동의하는 지식에 의해서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진짜 수학이다.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이 수학 공부에서는 이 함동지가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수학어가도 될 수 있고 과생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한 학생은 정말 소통하는 엘리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선은 뭘 묻겠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묻겠죠. 루트를 모른다면 그가 만약에 직사각형 넓이를 알고 있는지, 직사각형 넓이를 모른다면 직사각형 넓이가 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직사각형 넓이를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민주적 소통을 이 수학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A와 B를 가리킬 때 A가 B를 가리킬 때 상업용 문제를 빨리 푸는 아이를 만들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근데 그게 우리 사회를 합리적이고 어떤 소통의 사회로 만들겠습니까?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수학 교육을 통해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개념 중심으로 수학 교육이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저는 제 생각엔 정말 우리 사회가 더 합리적이 되고 살만한 세상이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수학어와 과생법이 있다. 우리가 수학어를 몇 개를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9 곱하기 3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수학어죠. 일종의. 이 곱하기라는 게 수학어입니다. 그래서 뭐 A 곱하기 B라고 써도 되겠습니다만 9 곱하기 3 그러면 이거 소리 읽기는 뭐라고 읽어요? 9 곱하기 3이죠. 자, 이것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곱하기를 가리킬 때는 당연히 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긴 것을 짧게 줄이는 거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9를 3번 더했다. 또는 3을 9번 더했다. 이런 뜻이죠. 이 뜻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수학어 중에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요 기능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요 기능은 예를 들어서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렇죠? 이것도 수학어입니다. 정이란 얘기죠.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평행한 사각형. 길죠? 간단하게 뭐라고 합니까? 평행사변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마주보는 이 쌍과 이 쌍이 평행하고 이 쌍과 이 쌍이 평행한데 그것이 사각형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야 그게 진짜 수학 공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 개념 중에서 수학어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 수학어를 지금 제가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좋다는 거죠. 왜 그렇다는 거죠? 앞에도 얘기했지만 강의가 결국에 강의가 필요 없이 이해하는 아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어를 저는 이렇게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아이의 어떤 수학적 지능, 수학적 지력을 타고난 수학적 지력을 측정하는 아주 좋은 도구인데요. 이것도 아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학은 결국에 이 텍스트 해석 능력, 이런 지금 제가 목소리 정보로 강의를 합니다만 강의 없이 뭐와 뭐, 어떤 텍스트와 또래들 간의 토론, 이걸로 그냥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아이로 만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다면 인터넷 검색. 이 세 가지예요. 검색해서 스스로 알게 하는 아이가 더 좋습니다. 어디 가서 일방적으로 배우는 학생보다. 저는 이제 여튼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 이거 뭐 선생이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선생 중에서 저를 비롯한 누구도 대단한 선생 대단하려면은 그분이 노벨상을 맡든가 필즈 메달을 맡든가 역사적으로 뭔가 남는 수학적인 발견이나 디자인을 했어야죠.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게 개념이니까 개념을 잘 저 같은 사람은 전달하면 됩니다. 전달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됩니다. 자기가 만든 수학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텍스트 해석 능력을 키울 때, 자, 이 박스, 이 부분 읽어보시면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보시면 이 박스만 읽고 이 문제를 풀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초등학생 기준입니다. 초등학생 기준으로 한 3% 정도는 그냥 줄줄줄 풀어요. 그런 학생은 반드시 제 책을 공부하게 하십시오. 꼭 제 책을 공부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정교하고 깊은 생각을 하게 하면서도 사교육비는 안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점에 도달하게 하십시오. 지금 대부분의 사교육이 좀 된다는 학원들이 혈안이 된 게 뭡니까? 이런 거를 혼자 풀 수 있는 아이를 자기 학원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거기 가가지고 상업용 문제나 잔뜩 풀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 방법대로 하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생들은 처음에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방법을 알면 한 10% 정도까지는 금세 이렇게 알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지금 개념을 텍스트로만 이해하는 아이를 만들자. 이게 지금 제 주장이죠. 근데 지금 이 개념 중에서 수학어, 그 다음에 이 과생법,
둘 다 이렇게 소리 정보 없이 이해하는 공부를 습관화시키면 발전 속도가 그렇지 않은 강의로 그냥 이해하는 속도보다 뭐 실력 차이로 아마 고3까지 그렇게 공부하면 저는 진정한 실력 차이는 같은 시간을 공부했다고 하면 한 10배 이상은 차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첫 번째 문제를 푸는 아이가 만약에 못 풀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텍스트 해석 능력은 잘만 교육을 시키면 가장 빠른 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습 능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이 목소리 정보를 좀 빼려는 이 강의에서도, 개념 공부에서도 그게 중요하다. 지금 개념도 다 강의식으로 하잖아요. 1대1 설명이든 뭐 강의든 학교나 학원이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자, 볼까요? 넓이가 a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약속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는 제가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수학어가 뭐라는 거에서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목소리 정보를 넣었는데 아이한테 설명할 때는 이것을 그냥 읽는 겁니다. 자, 읽으면 넓이가 25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루트와 자연수를 이용해 나타내라. 두 가지로 나타내라 그러면 넓이가 25니까 이 a 자리에 25로만 바꾸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잘 못하는 학생은 질문을 하십시오. 여기까지 봐서 A가 몇 개야? 라고 질문하세요. 그럼 A가 2개라고 아이가 대답할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 중에서 뭐가 똑같고 뭐가 달라? 그러면 다 다른 문장은 똑같은데 A 부분이 25로 바뀌었어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럼 그대로 A 자리에 A가 지금 여기 몇 개였지? 여기까지는 2개였지. 2개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A에다 25를 대입해봐.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넓이가 2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5. 그래서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자, 넓이가 25니까 자연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했죠. 그죠? 5라고 또 하겠죠. 그리고 넓이가 2니까 2로 바뀌었으니까 루트 2고, 이거 또 물어보면요. 이제 넓이가 100이니까, 100이니까 막 그냥 가르쳐 주지 마시고 정사각형은 정사각형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꼭 하게 하십시오. 그럼 뭐 10이라고 대답하겠죠. 이거 루트입니다. 그러면 36은 이제 여기까지 가르쳐 주면 이거는 좀 대답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똑같은 문제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1, 2, 3번을 했다면 4, 5, 6번은 이제 또 자기가 해보게 하는 겁니다. 루트입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루트 36하고 6이라고 할 거고요. 이건 이제 이렇게 할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거 약한 학생들은 절대로 이게 중3 과정이라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초등학생도 아주 잘하니까 그거를 다시 또 프레임 얘기를 할게요. 워낙 프레임이 강하니까 잘하는 애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못하는 애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다만 속도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프레임으로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로그도 나오죠. A를 몇 개 곱해야 B가 될까? 길죠?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를 몇 개 곱해야 8이 될까는 요 문장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요 자리에 2 집어넣고 8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2의 8. 그 다음에 자연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2를 몇 개 곱해야 8이 되겠어요. 이거 2, 4, 8에서 4라고 하는 학생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은 2 곱하기 4를 그냥 곱하기 자체로만 한 거지 이것이 아닌 것으로 연결한 의미 읽기를 안 한 거죠. 그죠? 이거는 2를 4번 더한 거고 2를 3번 곱하면 8이 되죠. 이거를 우리가 뭐 2의 3승이라고 하죠. 전혀 다른 건데 그래서 2를 몇 개 곱해야 8이 될까? 그러면 2를 3개 곱하면 8이 되니까 자연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은
바로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로그 2의 10이라고 하면 되고, 이건 자연수로 나타내지 못하니까 이것도 역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것도 10이라고 대답하는 학생 되게 많거든요. 예. 10을 2개 곱하면 100이 되니까 2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자, 제가 좀 프린트를 고칠 테니까 이게 4, 5, 6에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 세 개를. 그러면 여기는 요거는 만약에 못 푼 학생들은 이쪽은 스스로 4번, 5번, 6번은 스스로 풀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a의 x를 b라고 했을 때 x를 로그 a b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텍스트 해석 능력이 있고 수학적 지력이 있는 학생은 앞에 문제하고 똑같다라는 걸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a의 3승 그러면 이것은 a를 3개 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a를 x개 곱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a를 몇 개 곱했습니까? 잘 몰라. x개 곱했는데 그 결과 b가 됐어. 그랬을 때 이 개수가 뭐야? 를 이렇게 약속한다고 그랬죠. 어, 아까 자, 아까 걸로 돌아가서 a를 몇 개 곱해야 b가 될까? 자, 그 뜻입니다. 그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a를 x개 곱했더니 b가 될 때 x를 로그 ab로 약속한다. 자,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3의 x를 오라고 했으니까 자, a가 3이고 b가 5니까 x는 하면 요 a와 b 자리가 그 알죠? 그래서 로그 3의 5 이렇게 1번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2번은 로그 2의 8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자연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여기가 이제 2의 3승이 8이니까 3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거 이제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지 말고 중요한 것은 개념에서 이걸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러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됐고요. 이 3번은 어떻게 됩니까? 3번은 이제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거 고등학생들도 이거 그냥 외워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이런 뜻이죠. a의 x승을 b라고 했을 때 이것도 수학어입니다. x를 어떻게 약속하자? 로그 a의 b라고 약속하자. 저는 이거 수학어 가리킬 때 공교육이 그렇게 바뀌는 게 가장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이 떠들어봤자 파괴력도 적고 뭐 어디서 이제 돈은 좀 벌겠죠. 저 같은 사람만. 그리고 또 몇몇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특수한 비법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사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너희가 마음대로 디자인해봐라 X를. 뭐 그러면 뭐 이렇게 안 하고 자 수학어의 특징은 이거를 분명히 굳이 뭐 사과라고 디자인할 필요 없잖아요. 애플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학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관습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디자인을 따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자유롭게 디자인해봐라 그러면 거기서도 사실 지력 차이가 나고 그 지력을 자극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게 a를 곱해서 b가 됐을 때 a의 개수니까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하자 뭐 이렇게 이 디자인도 괜찮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보통은 수학어와 과생법이 구분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업용 문제만 풀는 그런 교육 체계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a의 x를 b라고 했을 때 x를 로그 a의 b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a 곱하기 x를 b라고 했을 때 이 x를 뭐라고 약속하죠? a분의 b라고 약속하죠. 이것을 공부하는 방법과 이것을 공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어떻게 가리킵니까? 어, 만약에 3 곱하기 3분의 5가 얼마니 그러면
대부분 약분해가지고 5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이게 왜 5니라고 물어보면 이거 약분하니까 그럽니다 라고 보통 대답을 해요. 이게 수학적으로 지금 올바른 대답입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올라가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수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수학은 제대로 공부하면 점점점 홀릭돼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러니 그러면 사실은 자, 이 x를 1번이라고 하고 그럼 요 x가 요 x죠. 그러니까 요거 1번입니다. 근데 요거는 2번하고 같대요. 그러니까 결국 요 x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a분의 b란 얘기죠. 요 같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다가 요 x에다가 a분의 b를 집어넣어서 이 식을 그대로 써봅니다. 그럼 a 곱하기 a분의 b는 b가 되어야만 이 약속에 대한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좀 빨리 풀고 싶어요. 즉, 뭐를 쓰고 싶습니까? 과생법을 쓰고 싶으면 A와 A가 같을 때는 A와 A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분수라는 이 작대기 부분과 곱하기 부분도 없애서 이 B만 남겨두면 되는구나 라고 과생법을 배워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배우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배우자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면 자 보세요. a의 x를 b라고 했을 때 x를 로그 a의 b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1번이면 그 x가 이거고 이게 이거니까 자 이놈이 이놈이죠.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대입해서 이 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자 요거 그대로 요 위에다 쓰면 로그 a의 b는 얼마가 돼요? b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과생법을 만들어 보면 어떤 과생법을 만들 수 있겠어요? 어, 로그 AA가 같으면 AA 같으면 로그 A라는 부분과 A라는 부분이 사라져서 B만 나오면 되겠구나. 그렇다면 5 로그 5의 7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5가 같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달라서 이거에 의해서 그죠? 예, 이게 7이다라고 알아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한 상위 1% 빼고는 요거는 이제 틀립니다. 그럼 요 가르쳐 주면 돼요. 근데 상위 한 10% 정도라도 분수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알았으면 여기서도 이것도 풀어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이것만 가지고 이 정보만 가지고 이것을 풀게 하고 가르쳐 줄 때도 이 정보를 통해서 이것을 풀 수 있게 설명을 하시면 금세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개념 중에서 수학어를 이 강의 없이 텍스트를 통해서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과생법을 본격적으로 강의 없이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